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보세요. 지금 부산공항 파 있잖아요, 옆에. 맞습니다. 거기에 무슨 수요가 있습니까? 그전에도 김제에다가 공항 하나 더 만든다고 네, 그렇죠. 그 부지까지 다 사놨다가 결국 수요가 안 된다, 감사원에서 지적받아가지고 취소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다가 무슨 수요가 생기겠어요. 그 부산 같은 경우도 원래 영남권 신공항 얘기할 때는 대구 경북권과 부산 경남권을 다 망라해가지고 네. 영남권에 제2의 국가 관문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 수요, 그런 수요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단거리 항공이 축소되고 철도가 전환되고 탄소 감축, 우리가 탈탄소, 그러니까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유럽이 EU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탈탄소 목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도로, 철도, 해운, 뭐 항공 할 거 없이 굉장히 압박이 세. 그다음에 제조, 철강, 그렇죠? 화학까지. 그래서 왜 한국은 그런 추세에 동참하지 않고 공항을 자꾸 확장하려는 것이 우리 국가 전략인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뭐 즉흥적으로 뭐 정치권이나 지자체에서 이거를 도모하는 것이냐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항공기가 그 여객 1인당 그 탄소 배출에서 철도라든가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이 항공 수요를 조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고, 특히 단거리 항공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배출이 많이 되죠. 많이 되죠. 예. 뜨고 내리고 할 때 이제 좀 많이 배출되고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거리 항공을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아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에 항공기는 운항을 중지하는 이런 조치도 있었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비행기 안 타기 운동, 플라이트 쉐임이라고 해가지고 비행기 안 타기 운동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아들도 그 유럽에 있는 대학에 지금 연구원으로 있는데 컨퍼런스 가잖아요. 독일에서 예를 들어 프라하나 이런 데 가는데 비행기를 절대 안 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비행기 안 타는 게 내부에 일종의 관행처럼 딱 돼가지고, 비행기로 타면 한 2시간이면 갈 거를 한 7시간, 8시간, 심지어 10시간까지 기차를 타고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면 LCC가 힘들겠네요. 저비용 항공사들의 라이언 항공이나. 네.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지금 가뜩이나 사실은 KTX가 이게 전국적으로 또 늘어나면서 항공 이용이 급격히 줄고 있잖아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은 국내선은 거의 제주도 오는 항공선 밖에는 제주도에서는 육지라고 합니다만은 육지 내에서 오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은 드물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항을 자꾸 짓는다? 지금 예를 들어 무안 원주 양양 이런데 제주도 오는 거 몇 편. 이게 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 종일 비행기도 안 뜨니까 중간에는 그냥 비행기 공항 문 닫고 불 다 끄고 있다가 다시 비행기 뜰 때 되면 다시 켜고, 이런 공항을 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제가 박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코레일에 있었습니다. 잠시. 그때 제가 이제 부산 오래된 얘기인데 있었는데, KTX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확장이 돼가지고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맞습니다. 또 정차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경주가도 있고 포항가도 있고 울산가도 있고 정읍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놈의 KTX가 서울, 대구, 대전, 대구 찍고 부산인데 그게 아니다. 그럼 결국은 거기에 경쟁하는 공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망한 게 대구공항이잖아요. KTX가 100분 만에 가니까. 그렇죠? 그래도 거기 여기는 국제선 때문에 조금 살아났죠. 국제선이 있죠. 그러면 결국은 전 이거예요. 제주도 외 1시간 거리라면 제주도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국내 공항은 이제 더 이상 경쟁 자체가 힘들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상충관계란 말 많이 하잖아요. 트레이드오프. 그게 뭐냐면 KTX냐 공항이냐가 상충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둘 다 잘 되게 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나 실질 우리 국민의 삶 속에서도 KTX냐 비행기냐를 따져야지 KTX도 살고 공항도 산다? 이것은
이론적인 이상주의적인 거에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많은 공항이 뭐 이용률이 10%가 아니라 1%, 2%대가 많아요. 양양이 그렇잖아요. 양양, 무안, 뭐 강릉 등등의- KTX가 생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주 등등 해가지고 뭐 10%도 안 되는 공항 이용률, 그 공항의 어떤 그 능력에 비해서 수용 능력에 비해서 10%도 이용이 안 되는 이런 공항들을 왜 짓느냐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제주도 저희들 이제 저는 이제 제주도 왔으니까 제주도 입장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제주도 수요만 계속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주도는 그러니까- 그래도 만만하니까 아니, 그게 관광이나 아니라 제주 수요가 없으면 다른 공항들이 다 적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제주 수요를 늘려가지고 다른 공항들을 좀 살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제주 공항 수요를 계속 늘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저가 항공들이 막 이제 많이 취항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2016년에 아주 피크에 이르렀어요. 1년 관광객이 1,600만이 됐거든요. 제주도가 1,600만 그때가 명. 피크였죠. 1년. 예, 예. 하와이 1년 관광객이 800만, 900만이에요. 아, 그밖에 안 되죠. 예, 예. 오키나와도 1,000만이 안 됩니다. 아. 근데 제주도가 1,600만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계점에 들어갔다. 제주도가 섬이 제일 작잖아요. 그 중에서 예, 그렇죠. 인구도 예. 제일 작고. 근데 이 섬 규모도 작고 인구도 작은 이 제주 섬이 관광객이 하와이나 그 오키나와로 훨씬 능가할 정도의 관광객이 왔다. 그럼 완전 포화 상태인 거죠. 더구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산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네. 그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다음에 그 귀중한 그 아까 아까 제주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연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해주셔서 칭찬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그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자연유산, 예. 세계 지질공원, 통째로. 그다음에 이제 세계 생물권 보호구역 네. 이거에 다 들어있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밖에 없어요. 아,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람사르 습지에서 지정하는 세계 습지보호구역까지 네, 포함해가지고 제주도는 자연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모든 부분에서 다 지금 이제 그 랭크가 돼 있거든요. 네, 그 일종의 그래서 삼관왕이다, 뭐 사관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곳을 그렇게 1,600만 정도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이 훼손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질적으로도 훼손되고, 경관도 훼손되고, 네. 뭐, 당연히 이제 집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그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쌓이고, 그 다음에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지금 뭐, 제주 청정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청정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지경으로, 네. 온갖 문제들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안 된다. 제주도가 이대로 다가는 감당이 못 한다. 그래서 국토부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어나도 안 된다. 더 이상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더 이상은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일정한 수준, 임계치에 이르는 거거든요. 관광객들도. 그 국내 관광객들도. 그리고 처음에는 워낙 제주도가 이제 뭡니까, 이렇게 약간 핫플레이스처럼 막 뜨니까 막 젊은 사람들은 1년에 막 5번, 6번. 맞습니다. 뭐 심심하면 주말에 막 내려오고 비행기값 싸고 하냐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서서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조정면으로 들어서면서 앞으로는 항공 수요가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좀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항공 수요가 제주도에서 마냥 피크로 이게 이 추세적으로 무조건 단순 증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게 입증이 됐잖아요.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값도 안 싸고, 그렇죠? 또 먹는 것도 비싸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펜션이라는 게 비싸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 쪽, 베트남 쪽으로 돌렸잖아요. 뭐 분산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주도는 제가 예전부터 저는 이제 그걸 주장한 사람인데 일정 규모만 주민도 인구를 규제하고 관광객도 최대한 이 정도만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화산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미 시장에 의해서 자연 조절되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제2공항을 결정할 당시만 해도 항공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해서 10년째는 딱 정체 상태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 공항을 결정할 당시에 올해 2025년이지 않습니까? 올해. 네. 올해 수요 예측이 얼마냐면 연간 3,940만이었어요. 올해 수요 예측이. 네.
물론 이건 출도착을 따로 되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측할 때 2025년 예상이 3,940만이었어요. 근데 작년 얼마냐? 3,000만이 좀 안 돼요. 올해도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5월 달까지 추세로 보면. 그럼 올해도 아무리 많아도 3,000만을 안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1,000만의 수요 그 당시 예측하고 현재는 1,000만의 차이가 이미 부풀려졌네요. 네, 엄청나게 부풀려졌다는 게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큰 사정 변화가 확인됐으면 그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죠. 사정 변경을 고려해서 이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국가 사업이라는 게 한번 결정했다고 무조건 갑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정의 변화가 확인됐으면 거기에 맞게 그러면 제주의 공항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철도 같은 경우도 인천공항철도나 이런 것들이 당초 수요보다 뭐 10분의 1밖에 안 돼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뭐 경전철 같은 경우도 수요가 툭 떴고 아까 말씀하신 양양 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양양과 무안이 당초 수요보다 98%가 감소된, 그렇죠? 93%가 감소된 현재의 실적을 갖잖아. 이거는 얼마나 뻥튀기했냐면은 90 몇 배를 뻥튀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뻥튀기가 두세 배까지는 봐줍니다. 그렇죠? 두세 배까지 수요를 뻥튀기 하는 건 봐주겠어. 근데 아니 뭐 이건 뭐 100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2가 다니네. 이거는. 아니, 두세 배도 뻥튀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그게 심하니까. 왜냐하면 그 뻥튀기 하면서 결국은 정말 소중한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국가 예산을 쓸데없이 뭐 그러니까 1, 2조도 아니고 수십조를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수요 뭐 아까 제가 제주 수요를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새만금 같은 경우에 지금 군산공항 다 있잖아요, 옆에. 맞습니다. 거기에 무슨 수요가 있습니까? 그전에도 김제에다가 공항 하나 더 만든다고 그렇죠. 그 부지까지 다 사놨다가 결국 수요가 안 된다 감사원에서 지적받아가지고 취소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다가 무슨 수요가 생기겠어요. 그 부산 같은 경우도 원래 영남권 신공항 얘기할 때는 대구 경북권과 부산 경남권을 다 망라해가지고 영남권에 제2의 국가 관문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런 수요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어떠냐? 대구 경북도 통합 신공항 확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남는 거는 이제 부산 경남권밖에 없는데 거기에 무슨 수요가 더 부산 경남권도 지금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수요가 있겠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새 정부에서는 정말 제대로 그 평가를 하고 감사를 하든지 평가를 해서 사정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탄소 감축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협약 때문에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국가 목표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항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역행하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현재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 가능 항공률을 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목표치가 뭐 2%인데 그 2%가 작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늘려간다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지금 브라질 같은 나라는 그 식물에서 채취한 기름으로 수용차가 많이 가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왜 한국은 저게 없나 항상 의아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환경과 기후를 많이 얘기하면서 실천은 별로 없는 나라.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항공유를 그 친환경으로 바꿔나가는 것도 그 탄소 배출을 덜하는 쪽으로 바꿔나가는 것도 그 중요한데 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탄소 흡수원을 또 없애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없애버리는 그 제주도 같은 경우도 다 숲인데 그거를 다 없애는 거고 특히 예를 들어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갯벌 아닙니까? 갯벌은 탄소 흡수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온실가스를 항공기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탄소 흡수원들을 지금 최대한 보호하고 확대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있는 탄소 흡수원을 그냥 밀어버리고 그걸 콘크리트로 덮어버린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 탈탄소화의 어떤 시대적인 정신, 시대적인 어떤 지향에 비추어 봤을 때 완전히 역행하는 거죠. 지금 보면요. 유럽의 환경청의 자료에 의하면은 승객 한 명이 기차로 1km를 이동하면 14g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근데 항공기는
1km 갈 때마다 285g. 그럼 만약에 10,000km를 간다. 그럼 곱하기 10,000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20배가 넘는 탄소를 배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거나 뭐 다른 거를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많이 이제 플라이트 쉐임이라는 이런 운동도 있고 이런데, 저는 그래서 이 2050 탄소 중립, 이 지금 선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공항 개발이 좀 억제돼야 된다.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